고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1년 9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고향 돋보기, 원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속에서 피어난 배달이 사랑 나눔터.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정책은 언제부터인가? 90년대 중반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과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늘어났으며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부터 2014년 도시재생 사업, 샛들 마을 사업까지 역사는 깊지 않지만 재생 관련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고양시 주민들 역시 마을을 살리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왔다. 원당 지역 도시재생과 함께하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낡고 불편, 불안한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 내가 사는 동네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더불어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 사업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원당의 경우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들이 모여 원당 5구역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17년 후반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고 2021년 7월 배달이 사랑 나눔터 개관을 통해 우리 동네 살리기 3년여간의 대장정이 끝을 맺었다. 배달이 사랑 나눔터 1층에는 지역 주민 주도로 설립한 배달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상점을 운영한다. 2층에서 4층까지는 방과 후 돌봄교실, 실버 인력뱅크, 주거복지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구성되고 5층 공유주방과 카페는 바리스타 양성, 반찬 나눔, 쿠킹 클래스, 공동체 모임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배달이 사랑 나눔터가 되기까지 계획 초기 배달이 사랑 나눔터 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전 건물은 학원과 음식점 등이 운영된 근린생활시설이었다. 이 건물을 고양시가 매입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그 속에서 주민 임시공간, 나눔사랑 소통공간과 주민 이용 탁구장 등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공간이 잠시나마 운영되었다. 최초 계획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다. 매입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 건물의 노후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결과는 조건부 재건축 등급인 D등급.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신축으로 방향을 잡으면 활성화 계획상의 사업 예산 변동을 피할 수 없었기에 활성화 계획 변경이라는 큰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으면 주민이 사용해야 할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누구 하나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큰 결정을 위한 방법과 근거가 필요했다. 지역 주민과의 기나긴 논의 끝에 사업구역계 내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실행을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였고 현장 지원센터와 함께 설문 문항을 구상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현황조사 부분까지 추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500부의 유의미한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배달이 사랑 나눔터의 조성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안전 진단 결과에 맞추어 재건축이 27.8%, 139명,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리모델링이 27.0%, 135명으로 0.8%, 4명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함께함이 26.2%, 131명,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진행이 19.0%, 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무수한 논의 끝에 향후 사용해야 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축이 좋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위 사업별 예산 변동만으로 신축을 결정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불러온 큰 파장이었다. 층별 용도 또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징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로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답게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요구사항도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배달이 사랑 나눔터의 층별 용도와 규모를 결정해 나갔다. 만약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과 공을 들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당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었기에,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후 이곳을 이끌어갈 주체가 주민이기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자 모두가 힘을 모았다.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주민과 함께한 것이다. 지역의 소중한 장소가 되길 기대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달이 사랑 나눔터 조성 사업은 건물을 짓는 행위보다 이 건물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거버넌스라는 것이 훌륭히 작동했고,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민과 함께 만든 주교동의 자산이다. 앞으로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줄 것이며, 지역 주민들로 설립된 배달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고양시의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배달이 사랑 나눔터의 준공, 도시재생 사업의 또 다른 시작이다. 배달이 사랑 나눔터,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 꿈꾸는 고향, 시정 주민 2. 거리예술로 전하는 위로의 에너지. 2021 고향 호수 예술축제. 일상은 활기를 잃고 마음은 지쳐만 가는 시대. 마스크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숨통을 틔워줄 문화백신 같은 축제가 다가온다. 국내 최고의 거리예술 작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고향 호수 예술축제. 오는 가을 예술이 전하는 위로의 에너지를 느껴보자. 도심 곳곳을 물들이는 거리예술의 향연. 고양시 도심 속 공원, 광장, 거리 곳곳이 무대가 되어 관객들을 맞이한다. 고향 호수 예술축제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고양시의 대표 문화행사로 거리극, 무용,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불꽃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 예술을 아우르는 축제다. 올해의 축제는 오는 9월 3일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5주간 44개의 거리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고향 호수 예술 축제. 놓치지 말아야 할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1. 다양한 창작 예술 프로그램. 개 폐막 주간에는 지역 예술 명인들의 예술 창작 프로젝트 아트 시그널 고향 마스터즈와 연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일인 9월 3일에는
세계적인 월드뮤직 그룹 노름마치 예술단이 평화를 소재로 창작한 음악을 통해 축제의 문을 활짝 연다. 폐막 주간에는 현대무용가 김영미가 거리무용 숲을 통해 환경적 철학, 팬데믹 시대의 인간 실종 문제 등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몸짓으로 구현해낸다. 2. 오감이 즐거운 다양한 공연. 가족 단위 관람객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말자. 축제에 열기를 더할 예술 불꽃 화랑의 불도깨비, 와이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펼쳐지는 월간 서커스에 버스를 기다리면은 모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서울 발레 시어터에 그림이 살아있다는 그림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발레리나들의 몸짓으로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 창작 중심 단디의 단디 우화 꿈을 찾아서도 이번 축제의 기대작 중 하나로 크레인에 줄을 매달아 공중에서 무용을 선보이는 에어리얼 공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3.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축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공연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주얼 시어터 꽃의 거리극, 전염병 시대의 마사지법은 관객이 공연자로 참여해 종이로 마사지를 하며 치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관객 참여극이다.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작품에 참여하여 힐링의 시간을 누려보자. 관객은 거리두기, 예술은 더욱 가까이. 이번 축제는 보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분산형 축제로 기획되었다. 축제는 9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10일 일요일까지 5주에 걸쳐 11일간 진행되며 장소 역시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향 아람누리를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어 관객 밀집을 최소화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조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전례 없는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며 모두에게 희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오는 가을, 고향 호수 예술축제의 에너지로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2021 고향 호수 예술축제 기간 2021년 9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10일 일요일까지 장소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향 아람누리 등 프로그램 및 일정 고향 호수 예술축제 누리집. 함께하는 고향, 가볼 만한 고향. 고향시로 떠나는 야간 관광. 행주가 예술이야. 오는 9월 18일부터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 관광이 시작된다. 행주가 예술이야는 경기도의 역사, 문화, 생태, 평화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향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갤러리,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역사의 발자취 체험과 평화를 염원하는 야간도보 여행 프로그램인 행주 달빛 야행도 진행된다. 예술을 품은 행주의 밤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빛을 되찾은 행주의 밤. 행주 마을은 뒤쪽에 덕양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과거에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규제가 행해지면서 옛 과거 모습에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행주산성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화유적지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다. 이에 행주가 예술이야에서는 야간 관광을 통해 행주동 영광의 순간들을 재현하고자 한다.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빛으로 물들인 야간 관광을 통해 과거 행주의 정치를 느껴보자. 행주 설악길, 숨겨진 이야기. 행주산성에는 옛날부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행주치마 이야기부터 권율장군과 관련된 설화인
양천강 보물상자 이야기, 권율 장군과 이항복의 일화를 그린 권철대감과 감나무설화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행주가 예술이야에서는 다양한 설화들을 한데 모아 설화기를 조성하였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옛 추억을 상기시키는 설화길을 걷다 보면 고향에 대한 애정이 절로 피어난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행주의 옛 이야기를 즐겨보자. 예술이 빛나는 밤. 1. 화려한 융복합 미디어와의 향연, 개막 공연. 오는 행주가 예술이야에서는 행주나루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한 개막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 공연은 행주 웅어설화인 금원과 란사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공연의 핵심은 설화를 표현한 무용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다. 웅어는 행주나루에서 잡아 임금님 수라상에만 오르던 귀한 물고기였다. 이에 얽힌 어부소년 금원과 양반집 교수 란사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에 담긴 감성과 새로운 기술이 빚어낸 환상적인 무대를 즐기며 낭만을 느껴보자. 개막식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행사 장소 행주산성 대천문. 주요 프로그램 금원과 란사의 사랑 이야기. 2021년 경기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선정작 주식회사 에떠로비 컴퍼티와 MBC CNI 합작품.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2. 황홀한 밤의 세계로 빠져드는 행주갤러리와 행호음악회.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의 문화예술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행주갤러리, 행호음악회 등을 기획했다. 행사 기간 동안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그림 및 사진작품이 전시되며 국악 공연부터 전자바이올린 연주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진 예술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 관광. 9월 18일부터 11월 14일 매주 월요일 제외. 빛의 거리 야간 개장.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행주 포토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 매주 주말. 빛의 거리 야간 개장.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버스킹 공연, 소원 돌멩이 체험, 달빛 야행.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행사 및 프로그램 일정 변동 가능. 함께하는 고향, 우리 동네 이야기.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 멋진 소통의 공간. 향동은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신도시이며 2019년 2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 마지막 입주를 마쳤다. 연립주택인 이택지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만 세대의 3만 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중앙으로는 향동천이 흐르고 봉산과 망월산이 마을을 휘감듯이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곳이다. 봄에는 온갖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주변 산에서 아카시아 꽃이 필 때쯤이면 아카시아 향이 온 마을에 스며들어 온다. 저녁에는 맹꽁이 소리와 온갖 풀벌레 소리가 들려서 마치 어느 한적한 시골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느 신도시보다 더 높다. 우리 마을 공동체는 올해 초 고양시 마을자치 공동체에서 주관한 1000개의 마을 꿈 프로젝트에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조기축구팀 향기로 FC와 어항치미 동호회인 물멍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모임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행사로
마을 뒷산인 봉산을 탐방을 했고 6월에는 향동천 생태 탐방 및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한 덕분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 하반기에는 소우릉 역사 탐방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어항 만들기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만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면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하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삭막하다고만 여겨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그 선봉에 선 우리 마을 공동체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가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배우고 연대할 수 있는 멋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모아서 멋진 마을 축제를 진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향동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라온제나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 우리 동네 페미니스트 활동 이번 여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다. 얼마 전에 끝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한국 여자 배구팀 덕분이다. 강호 터키와 일본을 이기고 4강까지 오른 한국 여자 배구팀을 보면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즐겁고 보람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웠다. 여자 배구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라온제나를 떠올렸다. 나에게도 그런 팀이 있으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임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라온제나는 즐거운 나라는 뜻으로 엄마, 딸, 아내 등 가족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살기 위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매달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다가 2020년 작년부터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우리 동네 페미니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고양시가 더 성평등한 동네가 되기를, 여성이나 소수자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작년에는 은평에 있는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 살림과 강남구에 있는 페미니스트 협동조합 두잉을 견학했다. 여러 지역에서 이미 공동체를 만들어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올해는 구성원끼리 생각을 맞춰가면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리라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6월에 홍승은 이진송 작가를 초청해 여성주의 글쓰기 강의를 들었다. 내 이야기가 혹시 너무 사소한 것은 아닌지,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꺼내는 건 아닌지 검열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조언은 참 소중했다. 아직도 우리 이야기를 꺼내려면 조금 망설여지지만 10월에는 각자 쓴 이야기를 엮어서 여성주의 책을 출간하려고 한다. 고향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에 대한 책이 될 것 같다. 다가오는 9월에는 페미니즘으로 동네와 소통하다는 주제로 온라인 강좌를 연다. 고양시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숍 사례와 전주에 있는 여성문화협동조합 사례를 듣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페미니스트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온라인 강좌도 구성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선정했다. 각자 도생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시대라지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체를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기운 빠질 일도 많다고 한다. 라온제나가 조금 느슨한 공동체라서 그런지 아직은 힘겨움이나 슬픔을 느낀 적은 별로 없다. 구성원들이 몸이 아플 때 말고는. 하지만 기쁨을 얘기하라면 줄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메달을 따지 못해도 여자 배구팀이 훌륭하고 멋진 것처럼. 라온제나 공동체는 원대한 목표는 없어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모임이니까.
이런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을 고향 시민들과 더 나누고 싶다. 소통하는 고향, 문해마당.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글 최서영, 덕양구.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다. 연초만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다.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에 과감히 X자를 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버킷리스트 옆에 하나 둘씩 변명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다. 오늘도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며 생각했다. 아, 역시 그 원고는 책으로 안 내는 게 좋겠어. 이러다가 글들이 먼지처럼 쌓여가기만 하면 어쩌지? 컴퓨터 파일 안에 휴대폰 메모장에 수북하게 쌓인 글들이 정말 먼지처럼 쌓여가기만 하면 어쩌지? 그러다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코너를 돌면서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글이 나아지지 않으면 뭐 어때? 글이 쌓이기만 하는 게 뭐 어때서? 다만 글쓰기의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동네의 고양시에는 참새방앗간이라는 인문학 공동체가 있다. 참새방앗간 토요 글쓰기 반에 들어가 함께 글을 쓴 지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글쓰기 선생님을 비롯해 토요 글쓰기 반에는 7명의 문우들이 있다.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지는 사이가 되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누구누구 쌤이라 부르는 문우들은 토요일마다 모여 글 같은 말들을 숨도 안 쉬고 서로의 얼굴에 뱉어낸다. 선생님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쌤, 방금 하신 그 말씀 글로 쓰시면 되겠네요. 라는 말이 절로 뱉어진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글을 써야 하는데 그래도 글을 써야 해 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아련하게 고개를 떨군다.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글을 쓰고 싶어 하신다. 글을 쓰고 싶어 토요일 아침마다 젖은 머리로 맨 얼굴로 잠옷 차림으로 화상회의에 출석한다. 글을 쓰고 싶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점으로 오신다. 서점으로 오시는 길 걸음걸이마저 글 그 자체인 선생님들이다. 글쓰기를 통해 매번 자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또다시 글을 쓰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다시는 글을 쓰지 않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회사 앞에 나무를 보며 동료가 말했다. 꽃 진짜 예쁘다. 언제 저렇게 폈지? 땅만 보고 걸어서 잘 몰랐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한여름에도 볼 수 있다니. 절로 감탄이 나왔다. 찾아보니 이 나무의 이름은 배롱나무라고 한다. 배롱나무는 여름에 목백일홍이라는 꽃을 피운다.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 햇볕에도 오래오래 꽃을 피우고 가을을 맞는다. 배롱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어떤 꽃을 피울지 가늠하기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한다. 어제는 분명 없었는데 오늘 보면 선홍빛 찬란한 꽃을 피우고 오래오래 그곳에 피어 있다. 무엇이 나와 어떤 아름다움을 선사할지 기대조차 않고 있어서 꽃 피운 후에는 그 감동이 배가 되는 배롱나무. 감동이 배가 된다 하여 배롱나무일까? 내 주변엔 목백일홍 같은 사람들 투성이다. 그렇게 오래오래 자신의 계절을 버티며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들. 내겐 글쓰기 반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덕분에 난 더 오래 나의 계절을 느낄 수 있다. 꽃이 지고 추운 겨울이 와도 여기저기 화려한 꽃들이 피는 봄이 와도 우리의 뜨거운 여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건 목백일홍을 닮은 그들 덕분이다.
나도 글쓰기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단숨에 내려 적는 한 줄 문장이었다면 글을 쓴다는 행위가 이렇게 끙끙대며 힘들어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삶도 미안이고 삶이 미안이기에 글도 당연히 미안일 수밖에 없어서 글로 삶을 채워나가고 삶으로 글을 채워나간다. 조금씩 넘어갈 수 있다는 행복을 이미 알아버린 우리는 글쓰기를 멈출 수가 없다. 지금까지 고향 소식 2021년 9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